챕터 9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네, 챕터 9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주로 배웠던 그런 수직선상에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전개되는데요. 이때 이제 앞서서 배웠던 그 테이블처럼 리스폰스 버라이어블과 익스플레네이토리 버라이어블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세로에 위치한 이 y축에서 y는 리스폰스 버라이어블을 나타내고, 이 x는 익스플레네이토리 버라이어블을 나타냅니다. x축은 가로 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형식을 통해서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둘의 관계가 표현되고 있고요. 여기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 x가 0일 때의 값, 즉 이제 y 절편이라고들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y 절편은 알파가 되고 기울기는 베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이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그에 따른 y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값이 되겠죠, 기울기가. 이게 베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타를 두고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라고 하는데, 이제 어려운 말이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상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둘에서 이제 이런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베타, 즉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한 단위 증가에 따라서 y는 감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사이에 이제 이런 네거티브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이 아예 0일 때는 이제 옆에 표에 이 직선처럼 x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는 둘을 인디펜던트,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앞서서 이제 그래프와 달리 이번에는 스케일러 플롯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 분포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포도에서는 이제 n개의 관찰 결과를 n개의 이런 작은 점들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총 51개의 그런 옵저베이션을 여기 점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대략적인 이런 선상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들이 되게 흩어져 있지만 대충 이 정도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시면 여기 DC라고 해서 이 친구가 되게 다른 점들과는 달리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중간고사 챕터에서도 언급했었겠지만 아웃라이어라고 말하고요.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아웃라이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저희가 이제 추측한 이런 선상의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DC를 이제 빼놓고 예측을 했을 때는 DC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사라져서 여기 기울기가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DC 이런 아웃라이어가 이제 매우 인플루엔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웃라이어는 이제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더 그 영향이 커지고, 그리고 다른 이런 값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n들에 비해서 그 x의 값이 작거나 클 때 더 그 빛을 발합니다. 더 영향력이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엔 프레딕션 이퀘이션과 그 에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샘플 리퀘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집단의 전부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모집단이 있다면 일부를 덜어와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샘플로 가져오면서 저희는 이제 그 리니얼 릴레이션십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였다면 이 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가져와진다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샘플에서의 관계를 예측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제 베타가 아니라 이제 b라고 하겠죠. b는 이러한 식을 통해서 구해질 수 있고요. 네, 식은 아마 외워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b는 당연히 이제 베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포지티브일 때 이제 x바와 y바는 이제 둘 다 이렇게 평균에서 평균보다 크거나 아니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분모는 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거든요. 근데 이제 분자에서는 이제 x와 y가 둘 다 x바 y바보다 작다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이건 이제 주로 플러스와 플러스가 되겠고요. 아니면 둘 다 큰 경우에도 플러스 플러스가 곱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분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런 경우에만 b 자체가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이제 포지티브이려면 이제 x바와 y바 둘 다 이제 평균인 xy보다 작거나 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그래서 베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b가 1.32라는 것은 이제 x의 값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y는 1.32만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rediction error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단에서 이제 샘플을 가져와서 다시 그 관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y와 y바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99% 확률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에러의 사이즈를 이제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해서 줄여서 SSE라고 쓰이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식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습니다. y와 y바 간의 이런 하나하나의 차이를 모두 제곱한 것을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SSE는 작을수록 그 오차가 작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SSE가 가장 작을 때, 즉 오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이것을 least squares lin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linear regression 모델인데요. 이제 x와 y가 있을 때 x의 하나의 x1, 네, 다시 하겠습니다. x와 y 값이 있을 때 x1, x2, x3, y1, y2, y3가 있을 때 이것이 전부 이렇게 1대1 매칭을 이어진다면 이제 저희는 이것을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는 매우 잘 있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y 하나가 이제 다시 그려보자면 보통은 이제 x1에서 y1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y1이 x1, x2 둘 다 연결이 되거나 아니 뭐 세 개 다 해도 연결이 되고 y3와 y2는 값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바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y의 이런 분산을 이렇게 허용하고 좀 더 그것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새로운 형태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형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앞에
y의 평균을 이제 y로 쓴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제 리그레션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y의 분산을 이제 이렇게 이런 폼상에 이제 반영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모집단의 그런 폼이고, 이것을 이제 또 샘플이 폼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형태는 바로 똑같이 되면서 이제 이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도 이제 S로 바뀌어서 구해야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S는 미트 형태와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관계에 관한 걸 이제 정리한 그런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 x에서 이제 기울기는 이런 x와 y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양인지 음인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양인지 음인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만 나타낼 수 있고, 이제 그 사이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는 나타내기 어려운데요, 이 기울기로. 왜냐하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기울기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y는 마이너스 0.86 더하기 0.58x라고 봤을 때 이 기울기 0.58은 아시다시피 x의 한 단위 증가에 따라서 y가 0.58만큼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결과가 10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y가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의 사람을 이제 가정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울기는 0.58에서 5.8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기울기가 이제 가변적이기 때문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한 그런 초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렝스 오브 어소시에이션이 기울기로는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R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공식은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S는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X와 Y의 값을 이렇게 구하신 다음 이 기울기를 곱해주시면 코릴레이션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기울기와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릴레이션은 기울기와 달리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솔루트 넘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무시하고 그냥 이 절대값이 이제 그 힘을 나타내고 있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그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기울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기울기가 0일 때는 R도 0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R이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저희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큰 절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모집단에서와 샘플일 때의 차이가 거의 전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프리딕션 에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챕터 9은 여기서 마치고 챕터 10으로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